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페노르트 대 위트레트. 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홈팀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이제 흐름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원정 약세를 좀 보이던, 그리고 좀 빌라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빌라전에서는 이제 득점기에는 페이노르트가 훨씬 더 많이 좀 만들긴 했지만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에 반해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는 몇 없었지만 그런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며 이제 2골을 넣어 이제 비교적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였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 페이노르트의 좀 패배는 페이노르트의 그런 좀 공격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패배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지금 1무 4패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이런 부진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은 주축 공격진들의 다수 결장으로 인해 떨어진 공격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지금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이제 4경기에서 무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을 만큼 확실히 이제 시즌 극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지금 성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격이 안 풀리는 위트레트 상대로 페노르트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며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원래는 측면 전개가 좋았던 위트레트지만 현재는 측면 전개가 막히는 경우가 좀 많아 이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측면 전개에서도 페노르트가 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게다가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중원 싸움에 있어서도 페노르트가 우세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중원 장악 및 그런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좀 나타내면서 이제 페노르트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우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주중에 이제 주중에 이제 그 유럽 대항전 뭐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른 그런 좀 페노르트와 달리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좀 치르러 노르웨이를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동 거리에 따른 피로 누적도 이제 꽤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피로 누적이 더 큰 팀은 이제 위트레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위트레트가 다소 좀 밀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페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페노르트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팰리스.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좀 듀스 워리올이 좀 결장 중인 그런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누누 감독이 새로 부임한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물론 이제 누누 감독이 새로 부임한 거주 웨스트햄을 좀 상대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최근 경기력이 좀 대체로 안 좋았던 그 웨스트햄 빠다함님 상대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빠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이제 에버튼한테 있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흐름을 좀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에버튼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디나모 키이우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제 에제가 아스날로 좀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 현재 좀 팰리스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초반부터 뭐 주도권 사수를 위한 양 팀의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경기를 이제 치르러 이제 폴란드 원정을 좀 다녀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팰리스가 확실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에 더 좀 집중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더더욱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할 수 있는 그좀 팰리스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이제 팰리스가 뭐 좀 더 라인을 좀 내리게 되면은 이제 에버튼이 이제 비교적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현재 좀 팰리스의 수비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에버튼이 지금 대체로 라인이 내려간 팀들 상대로는 공략을 잘 못한다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에버튼이 팰리스의 수비를 뚫기는 다소 버거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팰리스가 에버튼의 공격을 잘 좀 틀어 막으며 실리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에버튼이 앞서긴 하지만 현재 이제 전반적인 흐름, 경기력, 그리고 조직력 부분에서는 전부 팰리스가 더 좋고, 그리고 아직까지 팰리스가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에버튼 상대로도 이제 팰리스가 좀 패배를 원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저는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팰리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팰리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위니용 상대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4대0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줄곧 공격이 안 좋았었던 뉴캐슬이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꽤 좋은 공격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그것도 상승세인 이제 위니용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모먼트를 만든 현재 좀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암울합니다. 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후 총 6경기를 치렀는데 그 6경기 중 단 한 경기도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비교적 체급이 작은 미트윌란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감독으로 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렇죠 포스테코글루인데, 그런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경질 위기에 좀 놓였을 만큼 현재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초반부터 뉴캐슬이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 최근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압박 능력이 많이 떨어져 압박에 대응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노팅엄이 뉴캐슬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뉴캐슬이나 이제 노팅엄이나 두 팀 다 압박을 강하게 이제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이제 노팅엄과 달리 이제 뉴캐슬은 이제 비교적 탈압박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뉴캐슬이 그래도 노팅엄의 좀 압박에는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좀 압박에 대한 좀 대처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클 수가 있다. 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노팅엄의 그런 수비 조직력이 안 좋고 그리고 뒷공간 허용이 빈번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노팅엄이 그런 뉴캐슬의 좀 침투 플레이에 대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뉴캐슬이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든다고 하면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한 득점 기회가 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노팅엄의 뭐 경기력 및 조직력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뉴캐슬이 직전 위니용전에서 대승을 거둬 이제 반등할 모멘텀을 좀 만들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뉴캐슬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페이스를 더 이제 끌어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아스날 상대로 뭐 비록 뭐 역전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길 뻔했을 정도로 나름 이제 진짜 시즌 이제 좀 극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약간 좀 상승 가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 사이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뉴캐슬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뉴캐슬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알폰 고잘레스 그리고 쿠아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말, 하피냐, 가비 그리고 키퍼에서 주안 가르시아 그리고 테오 슈테킨까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특히 지금 하피냐에 이어 야말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런 측면 전력이 상당히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만큼 그런 좀 강력한 측면 파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좀 바르셀로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요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지지 않으며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알메이다 감독의 전술이 좀 잘 자리 잡으며 이제 이전보다 세비야의 경기력 및 조직력이 더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잘 어울려져 이제 현재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쪽 세비야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굉장히 좀 최근 흐름이 좀 좋은 그쪽 세비야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주포가 대다수 빠진 그런 파리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파리 상대로 홈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주포가 다수 빠진 파리보다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을 만큼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많이 좀 무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그래도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직전 이제 파리전에서의 좀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는 보지만 현재 이제 하피냐에 이어 야말까지 빠졌다 보니까 측면 파기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때 측면이 종종 막히면서 이제 그의 공격이 좀 단조로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레시포드한테 뭐 야말이나 뭐 하피냐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야말과 이제 하피냐가 이제 좀 빠졌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 좀 공격 루트가 이제 많이 좀 간소화되면서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바르셀로나의 그런 공격이 이제 비교적 좀 투박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계속해서 좋은 공격 흐름을 좀 보이다가 직전 경기에서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져 공격 사이클이 떨어질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1.3대 원정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기는 그리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거는 뭐 지금 바르셀로나 승보다는 세비야 프랜승을 좀 도전하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네,
도전하는 그 경기로 세비야 프렌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가 지금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야말, 하피냐가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세비야 상대로 좀 대량 득점을 할 거다라고 좀 보기는 많이 좀 회의적이고, 세비야 역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3.5 기준은 솔직히 어느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3.5 기준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나코 대 니스.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좀 많아요. 네,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골로빈, 그리고 자카리아, 이제 카마라 등 주축 포워들이 좀 다수 결장 중으로 이제 온전한 라인업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네요. 스타님 1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 상대로 효율적인 공격을 좀 선보이며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좀 패배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큰 수확을 거둔 그런 좀 모나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페네르바체를 좀 상대하러 이제 티르키예를 좀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2대1로 좀 패배하며 이제 결국 2대1로 좀 패배한 채 프랑스로 다시 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페네르바체 상대로 이제 1점 차까지 좀 쫓아오긴 했지만 그런 흐름을 이제 후반전에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결국 좀 점수가 좀 굳은 채 이제 2대1로 좀 패배하게 된 좀 니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좀 유럽 대항전의 그런 좀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지금 모나코의 전력 누수가 큰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럼에도 지금 3일 전에 티르키의 원정을 좀 갔다 와 피로 누적이 큰 원정 니스 상대로는 제 아무리 뭐 모나코의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해도 모나코가 홈에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본래 이제 수비 전환이 700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스타님.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래 수비 전환이 느린 니스인데 현재는 체력적으로 더더욱 힘이 붙이는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려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교적 공격 전환이 빠른 모나코 상대로 니스가 수비에서 더 이제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모나코가 좀 니스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해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고, 니스의 그런 좀 에너지 레벨을 좀 저하로 인해서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니스가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그래도 이제 홈에서의 모나코는 뭐 여전히 경쟁력이 이제 크고, 그리고 원정 니스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좀 경기력을 좀 종종 보이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원정 니스기 때문에 그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모나코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승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거는 언어 기준점이 이제 2.5강이라 3.5인데 3.5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나코 승에 이제 3.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부르크 대 마인츠 경기. 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건 좀 마인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덴하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부터 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기대치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그때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자료가 이제 안 오셨거나, 안 그러면 잘못 왔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이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쭈마님도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100개 후원 하셨으니까 제가 이틀 동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보니까 이제 뭐 잘못 오셨거나 안 그러면 아예 이제 좀 전송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최근에 함부르크의 좀 경기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좀 점유율 및 더 많은 유효슈팅을 좀 기록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인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서서히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인 오모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마인츠가 이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뭐 경기력은 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인츠와 뭐 오모니아 모두 공격에서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며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지다가 마인츠가 PK를 얻어내며 골을 기록해 결국 이제 1대0 신승을 좀 거두게 되었죠.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함부르크가 이제 볼 점유율 기반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는 반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적극적으로 좀 나서 이제 역습 및 좀 측면 전개 위주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마인츠 전술 특성상 빠른 전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이제 대체로 큰 편이고, 그리고 그런 마인츠가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러 키프로스 원정을 좀 다녀왔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커 더더욱 에너지 소모가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약간 좀 마인츠의 좀 전술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이제 좀 잘 좀 구사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마인츠의 그런 좀 피로 누적이 더 클 수 있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마인츠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우려가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 이제 가면 갈수록 함부르크가 뭐 더더욱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최근 양 팀의 경기들을 좀 봤을 때 마인츠보다는 함부르크의 경기 내용이 더 좋은 만큼 이제 함부르크의 경기력이 이제 꽤 올라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그래도 함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함부르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함부르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타 비고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마다 그리고 카르도스가 결장 중이에요.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그리스 리그 소속 팀인 이제 파우크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좀 거두며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좀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체급이 이제 작은 팀 상대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좀 거둔 그좀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전부 5골을 넣으며 이제 대승을 좀 거뒀고, 그 2경기 연속 최상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좀 좋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꼬마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였었는데, 현재는 득점력이 확 살아나면서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간 꼬마의 그런 좋은 경기력에 가장 이제 밑받침이 되는 요소는 이제 훌리안 알바레즈가 이제 최근 매 경기 좀 골을 넣으면서 이제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꼬마의 경기력 상승에 큰 요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확실히 훌리안 알바레즈가 확 살아난 게 지금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초반부터 뭐 꼬마가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셀타비고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꼬마가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을 최근 굉장히 좀 쉽게 하고 있는 만큼 침투와 이제 패턴 플레이가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플레이들을 좀 잘 살려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꼬마가 좀 확실히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드네요. 자, 물론 이제 셀타비고가 직접 뭐 파우크와의 경기를 통해 승리를 좀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혈이 좀 뚫린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이제 최상의 페이스 및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꼬마 상대로는 이제 대체로 많이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꼬마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꼬마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승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꼬마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마 승의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알라베스 대 엘체. 자, 이 경기는 저는 엘체 프랜승, 그러면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렌트포드 대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리 대 제노아. 자, 일단은 제노아가 확실히 현재 좀 이제 이번 시즌 승이 없고, 그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 상대로 또 이제 원정에서 3대0 좀 대패를 라치오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제노아 상대로는 그래도 나폴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런 점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봐서 나폴리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자, 분석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어느 정도 좀 이제 다들 잘 이제 좀 참고해서 좋은 결과 좀 만드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좀 이제 좋은 결과 좀 만들어서 뭐 좀 주말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추천이랑 궁금하신 사항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조금 꼬이네요. 아무튼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 바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채팅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잠시만요.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채팅으로 좀 질문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갑자기 지금 정신이 좀 네, 없어서 이게 좀 말이 너무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좀 많이 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다들 이제 명절 좀 잘 보내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